오늘은 코로나19 관련주와 정유가스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징 테마, 특징주 먼저 보고요. 차트 패턴 보면서 시장이 급락하는 진짜 이유를 살펴보고 그 다음 매매일지 아카데미 소개, 시황 요약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다는 소식에 진단키트 관련주 강세를 보였는데요. 수젠텍이 진단키트 관련주 선도주로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다가 플러스 25.7%로 마감했습니다. 셀리드가 19%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기술을 미국과 러시아에 특허 등록했다는 소식이 지속적으로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셀리드가 4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5일 연속 급등하다가 사문봉류 조정이 나왔고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온 모습입니다. 전고점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하면서 상승 N자로 올라갈지 흐름을 추적해 봐야 되겠습니다. 월봉 차트상 엄청나게 큰 하락이 나왔고 지난달에 월봉상 직전에 3개월 이상의 하락을 다 잡아먹는 장대 양봉이라서 단기 바닥이 일단 확인된 상황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수젠텍이 상승 조정, 상승의 형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터지면서 매수세가 몰렸는데 이 전고점 부근에서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되겠죠. 전고점 저항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 차트로 봤을 때 장기 하락 추세 중에 중간중간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단순 반등일지 아니면 조정을 거치다가 돌파하면서 추세 전환이 될지는 이후 흐름을 확인해야지 예단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마스 정치 수장 하니에가 이란에서 암살되면서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마네이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명령하면서 정유가스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 석유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때마다 이렇게 급등을 했던 종목이죠. 6월 초에는 동해 유전 기대감에 한 차례 급등을 했었고요. 그때도 121선에서 지지 후 급등이 있었고 이번에도 121선 지지 후 급등이 나타난 상황입니다. 다만 6월 초에 동해 유전 기대감에 급등을 하다가 긴 윗꼬리 두 방을 만들면서 매물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 대금을 보면 엄청난 거래가 터지면서 긴 윗꼬리를 만든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저항 영역에서 추격 매수 조심해야 되겠고요. 지난 4월 중동 리스크 부각됐을 때 급등하고 조정을 거치다 11선 부근에서 한 차례 급등이 나왔고 21선 부근에서도 반등이 나왔었는데 그런 조정이 나왔을 때 이스라엘, 이란 등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살아있다면 한 번 더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겠죠. 지난 수요일에는 흥구석유가 정유가스 대장으로 상한가를 갔었는데 전고점 저항에 먼저 도달하면서 오늘은 상대 강도가 약해졌고요. 덜 올랐던 한국석유가 오늘은 선도주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선도주로 움직인 종목이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면 2등주가 1등주로 올라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석유와 흥구석유는 과거 흐름을 보면 1등주와 2등주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 공격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에 방산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대성 하이텍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스라엘 최대 방산 업체에 미사일과 유도탄 부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하이젠 RNM이 15.9% 상승했습니다. 고객사의 액추에이터 확대 공급이 진행되고 있어 큰 폭의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가 경제지표 부진 속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지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기술주 급락세가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인텔은 장 마감 후에 2분기 시장 예상을 밑도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19% 급락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국내 반도체 관련주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SK 하이닉스가 10.4% 하락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121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었죠. 그런데 오늘 10% 급락하면서 이 121선과 직전 저점을 갭으로 깨는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월봉 차트상 채널 상단에서 하락 장악형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설명도 미리 드렸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의 빅테크 급락이 겹쳐지면서 엄청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거래가 늘면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우 안 좋은 흐름이고요.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보유자는 비중 축소로 대응하는 것이 단기적 관점에서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봉 차트상 채널 하단에서 상승 장악형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정확하게 채널 상단에 부딪히면서 하락 장악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조정이 얼만큼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락 시 거래가 늘고 있다는 점은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죠. 그래서 반등 시 비중 축소로 대응을 하고 다시 바닥 패턴을 만드는 모습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과거의 사상 최고가 15만원 부근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2주 급락에 대한 반등이 일정 부분 나왔다가 한 번 더 하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짧게 요약해 드리면 엄청난 상승이 나오면서 월봉 채널 상단에 부딪히고 월봉상 고점 경고 시그널이 만들어졌는데 일봉과 주봉상 거래가 늘면서 강한 하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왔다가도 이 매도세가 한 번은 더 진행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등 시 비중 축소로 대응하고 바닥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전력 설비 관련주가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AI 관련주를 중심으로 급락했던 부분이 전력 설비주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최근 증권사들이 HD 현대일렉트릭의 목표 주가를 50만원, 45만원, 42만원, 41만원 등으로 상향했었는데요. 주가가 단기 고점 시그널을 만들면서 강하게 하락하고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하락이 진행되는 형국입니다. 직전에 이 녹색선 60일 이평선에서 지지 시도가 나왔었죠. 그런데 직전 저점과 61선을 깨는 장대 음봉으로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영상에서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반등 시 비중 축소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고점 시그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왔다가도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 거죠. 특히 LS 일렉트릭이 너무나 강력한 고점 시그널을 만들면서 하락의 에너지가 강했기 때문에 반등했다가도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 반등의 폭이 얼만큼 나올지는 미리 예단할 수 없고 부딪히는 걸 보면서 기계적으로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미국에서 기술주 급락의 영향으로 반등이 약하게 나오고 바로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LS 일렉트릭이 지난주에 대량 거래 긴 윗꼬리 음봉으로 트랩을 만들어서 고점 경고 신호가 강하게 나타났고 이번 주에는 노란색 선 20주 이평선과 직전 저점을 깨는 음봉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쌍봉이 완성이 됐고요.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 하락이 컸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반등이 일정 부분 나왔다가 빠질 수도 있고요. 추가 하락이 나오고 반등했다가 또 매도세가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주봉 쌍봉이 찐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쌍봉의 기본 목표치는 이 쌍봉의 높이가 되면서 최악의 경우 60주 이평선을 만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거기까지 간다가 아니라 많이 올랐고 고점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열어놔야 되는데 기술적인 하락 목표치가 그렇게 된다는 거고 이후의 흐름을 확인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현대차 그룹의 7월 중국 포함 글로벌 도매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0.7%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예상을 하회한 7월 판매 실적으로 시장 급락과 맞물리면서 자동차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나마 현대차는 지난 5월 저점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 전저점을 아직 깨지 않은 모습인데, 더 안 좋은 것은 기아의 모습이죠. 지난 5월 저점, 직전 저점을 오늘 깨는 개파락 음봉이 나타났습니다. 기아의 7월 월봉이 직전의 양봉을 다 잡아먹는 하락 장악형 류의 음봉인데요. 직전 고점을 경신하자마자 바로 내려오면서 5개월 이평선을 깨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23년 1월부터 이 상승한 것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인 거죠. 일단 월봉 차트상 이 전저점, 그 전저점이 과거에 저항이었죠. 그 자리를 테스트하러 갈 수가 있고요. 월봉의 22평, 이 노란색 선과 결국 만나게 될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감에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46.8로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는데요. ISM 제조업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이하면 경기 수축을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ISM 제조업 지수가 오랜 기간 중요한 지표로 여겨져 왔습니다. 오늘의 차트 패턴 시간입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5.8% 급락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급락 영향을 받았고요. 최근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니케이 일봉 차트인데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자마자 이탈하는 트랩의 형태가 나오면서 강한 하락으로 121선을 갭으로 깨는 모습도 있었죠. 강한 하락, 반등, 다시 강한 하락이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하락한 만큼 하락세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니케이의 주봉 차트상 트랩 쌍봉이 완성이 됐죠. 일단 7월 8일 주에 긴 윗꼬리가 만들어지면서 트랩 가능성이 생겼고, 그 다음 주에 음봉이 나오면서 저녁별형, 석별형 캔들 패턴이 완성이 되면서 고점 시그널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연속 3주 하락으로 전저점을 깼습니다. 의미 있는 하락 파동이 완성이 되면서 쌍봉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쌍봉의 기본 목표치는요, 목표치가 이 높이가 되면서 여기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이렇게 하락하지 않으려면 다음 주 초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주봉의 22평을 올라타야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속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왔다가도 다시 한번 매도세가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며칠 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니케이가 1989년의 사상 최고가 38,900을 지난 2월에 경신을 했는데 경신하자마자 바로 내려왔고요. 다시 그 고점을 경신하자마자 바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지만 바로 이탈하는 트랩의 형태가 되면서 쌍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타날 확률이 커진 거고요. 이런 50% 되돌림 자리가 월봉의 22평인데요. 그런 자리까지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무조건 하락한다는 게 아니라 하락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저점을 예단하지 말고 바닥 패턴을 확인할 때까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기다리자라는 것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기 침체 가능성. 두 번째, AI 버블에 대한 우려감이죠. 그런데 오늘 코스닥이 급락한 진짜 이유는 주식시장이 일정 부분 상승한 상태에서 저항에 부딪히고 스마트머니가 대규모로 매도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상승하다가 저항에 부딪히고 스마트머니가 매도하여 고점 패턴을 만들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늘을 날던 비행기가 갑자기 연료가 떨어지면 추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차트로 보시죠.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7월 11일 고점에서 강한 하락이 나왔고요. 121선, 이 회색선 120일 이평선에서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온 거죠. 그리고 오늘 전저점과 120일 이평선을 깨는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일봉상 하락한 만큼 하락하는 하락 N자의 가능성이 커진 상황인데요. 일봉상 좀 길게 보면 작년 9월, 10월 급락이 있었고 11월부터 지금 상승 추세였는데 추세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추세선 하단이자 121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온 겁니다. 지난 5월 달에도 121선, 4월 달에도 이 121선에서 반등이 나왔었죠. 상승이 만들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상승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하락에 대한 반등만 나오고 추세를 깬 겁니다. 이렇게 여러 번 지지가 나왔던 이평선과 추세선을 한 방에 깨면서 강한 하락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코스피 200의 월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지수보다 지수 분석을 할 때는 코스피 200이 좀 더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물 옵션 시장에 의해서 단기 흐름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변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선물 옵션 시장은 코스피 200 선물 옵션이죠. 그래서 대형 우량주 200개를 모아놓은 코스피 200 지수를 지수 분석할 때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데요. 이 주봉으로 좀 더 중요한 자리를 확인해 보면 21년에 최고가를 찍을 때 지지받았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 번 지지받던 자리가 깨지고 나서 저항으로 바뀐 걸 볼 수 있고 지난 7월에 그 자리를 딱 찍고 고점 캔들 패턴 석별형이 나오면서 연속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월봉상 22년 대세 하락 이후에 상승이 나왔는데 상승 이후 조정을 거치고 또 상승이 나왔죠. 상승한 폭과 상승한 기간이 비슷합니다. 12 대등 수치가 만들어지고 상승한 폭도 비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일봉의 120일 이평선과 추세선을 한 방에 깼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고요. 물론 연속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락이 좀 더 이어지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죠. 그거는 예단할 수가 없는 거고 어쨌든 매도세가 강한 상황에서 아직 바닥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고 섣부른 저점 매수보다는 바닥 패턴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정도 빠졌으면 반등하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면 안 되고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를 찾아서 거기서 바닥 패턴을 만드는지를 확인하고 매수해야 합니다. 코스닥의 주봉 차트인데요. 헤드앤숄더 가능성을 7월 달에 몇 번 경고를 했었죠. 그런데 이 헤드앤숄더 넥라인을 깼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거고 만약에 헤드앤숄더로 본다면 이 높이만큼 하락하는 것이 기본 목표치가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락한다면 작년 10월 저점이 하락 목표치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무조건 거기까지 빠진다가 아니라 지금 강한 하락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차트 패턴상 목표치가 거기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라도 반등을 할 수도 있죠. 저점을 예단하지 말고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 바닥 패턴이 완성되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코스닥의 주봉 차트입니다. 핵심만 설명드리면 코스닥이 최근에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헤드앤숄더 가능성이 있었고 이 넥라인을 깨면은 헤드앤숄더가 완성이 되는데 깨지면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죠. 헤드앤숄더의 기본 목표치는 이 고점에서 넥라인까지의 높이가 하락의 목표치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저점이 대략 하락 목표치와 맞물리는 상황인데요. 거기까지 무조건 빠진다 이런 건 아니고 매도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닥이 확인되지 않으면 거기까지 그 매도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 저점을 예단하지 말고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 바닥 패턴을 만드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매수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시장이 매우 어렵게 움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부해야 합니다. 주말에 차트 공부하고 싶은 종목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원하는 종목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오늘의 매매일지 시간입니다. 지난 7월 31일에 하마스 최고 지도자 하니예가 암살당했다는 소식에 흥구석유가 상한가를 기록했죠. 이렇게 미니박스를 돌파하는 상한가인데요. 상한가 다음날 작은 단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런 걸 매물 소화 캔들이라고 하는데요. 15분봉 차트로 보면은 강한 상승이 나오고 상승에 대한 조정이 가격 조정이 아니라 작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강력한 상승, 약간의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살짝 들어올리는 모습. 많이 올라서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데 누군가는 밑에서 사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빠지다 말고 안 빠지고 횡보하다가 다음날 상승을 기대하는 매수세가 유입되기 때문에 들어올리면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승,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시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캔들. 그래서 이런 일봉을 단기 돌파 다음에 매물 소화 캔들이라고 해서 돌다매라고 부릅니다. 네, 흥구석유의 5분봉 차트 매매 내역을 보면요. 어제 종가 매수를 했다가 이탈하는 모습에 짧게 손절을 하고 이탈하면서 하락이 이어지면 매수를 하면 안 되는데 하락이 나오자마자 들어올리고 다시 또 들어올리는 모습,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면서 분할로 종가 매수를 했고요. 시장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 대응을 했고요. 이중바닥 형태를 만들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에 매수를 했다가 일부 손절로 마무리했습니다.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주식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웹상에 한 번도 글을 올리지 않은 내가 이렇게 글을 써도 될까 정말 망설였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지만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정말로 추천하고 싶은 강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훌륭하고 지식으로 축적된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지식을 쉽게 설명하고 머릿속에 쏙 들어오게 하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지식과 경험, 그것을 풀어서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것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증명이기도 하니까요. 쌤의 진심이 느껴지는 강의, 모든 것이 저에게는 배움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일단 재미있습니다. 재미가 있어야 관심과 끈기가 생기고 발전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5,000개가 넘는 진짜 후기를 카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변동성이 큰 한국 시장의 특징을 활용하여 짧고 굵게 트레이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은 시간대별로 유형화된 패턴이 있습니다. 각 시간대별로 집중해야 할 매매 포인트도 달라집니다. 급등하는 종목은 사전에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후보 종목을 발굴하여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좋은 테마, 뉴스, 이벤트를 구분하는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아카데미에 비하면 유튜브는 맛보기 수준입니다. 기법 위주의 강의만을 듣고 주식 강의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셨나요? 하승훈의 주식 아카데미는 기본기부터 실전 기법까지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읽어보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보면요. 코로나19 관련주 수젠텍, 셀리드, 진매트릭스, 랩지도믹스, 메가이CS 급등했고요. 정유가스 관련주 한국석유, 흥하해운,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대성에너지 상승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감에 반도체 관련주와 전력설비 관련주가 급락했습니다. 특징주로 대성하이텍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수젠텍, 셀리드 등이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코스피가 3.65% 하락하여 2676으로 마감했고요. 외국인이 8,400억, 기관이 7,800억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4.2% 하락하여 779.33으로 마감했고 외국인이 1,500억, 기관이 900억 순매도했습니다. 상승 종목이 146개, 하락 종목이 1,476개로 매도세가 매우 강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5.8% 급락했고 홍콩 항생 지수가 2%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가 상승했고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에코프로 BM만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한미반도체, 삼성 SDI, 삼성바이오, LS일렉트릭, 삼성중공업, 한국항공우주, 현대글로비스, 셀트리온, 유한양행.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포스코퓨처엠, 하이브, LG에너지솔루션, SK텔레콤, S오일, GS리테일.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포스코 퓨처엠, SK텔레콤, GS리테일, BGF 리테일, 시프트업, LG화학, 하나오션.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테크윙, 리노공업, 삼천당제약, 에코프로 BM, 이오테크닉스, PSK홀딩스, 재룡전기. 코스닥 기관 순매수에 에코프로 BM, HLB, 에코프로, 넥슨게임즈, 제이시스 메디칼, 숲.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파마리서치, 숲, CNC인터, JIP엔터, 대주전자재료, PSK.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